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이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네, 국제금융망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해온 미국 재무부. 180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미국 재무부는 훨씬 앞당긴 104일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겁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재로 미국의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선 북한은 미국과의 금융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중국 등 제3국 금융기관과 북한과의 거래도 제한됩니다. 즉, 제3국 금융기관이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활용해 북한과 거래하는 게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겁니다. 제3국 개인이나 단체를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길을 열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앞으로 국제금융망으로의 접근 자체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대량 파괴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북한 내 전무한 금융감독 시스템, 북한 정권의 불법, 부패 행위 때문이라는 게 미국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차관 대행은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의 중대 위협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금융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체가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북중 관계 발전에 희망하는 김정은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냉정과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홍재성 특파원입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1호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들이 중국의 영빈관인 베이징 시내의 디아위타이를 출발합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방중 대표단을 태운 차량입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은은 구두 친서에서 북한은 북중 간 전통 우호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대표단의 방중이 김 위원장이 중국 공산당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중 우호 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북한과 함께 노력해 북중 관계를 수호하고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논의됐는지 신화통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인 북중 관계 개선 방안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담에는 중국 측에서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이 배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홍재성입니다. 이 회동을 두고 일단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간 회동 등과 관련해서 충분히 관련국과 협의하면서 향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팽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일단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회동의 시의성을 주시합니다. 북한이 7차 당대회가 끝난 뒤 적극적으로 국면 전환에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 이후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90일을 맞이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이 공고히 되는 흐름에 영향을 줄까 촉각이 예민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주요국들의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북한에게 심리적 충격과 외교적 고립감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 리수용 부위원장의 면담 이후 대북 제재 전선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색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의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하던 중국이 이번 만남 이후 새로운 카드를 내밀 수도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일단 정부는 리수용의 방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 전체 흐름에 큰 변화가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중 관계에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만큼 향후 북중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세 유동성이 증가했지만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과도 전략적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행재용입니다.